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인 일사후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었던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갑자기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포기하고 후퇴해야 했던 그 처절했던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1950년 인천 상륙 작전의 대성공으로 전세를 뒤집은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을 함락하고 압록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거의 괴멸 직전이었고 지도부는 자녀들을 중국으로 피신시키며 압록강 부근의 임시수도 강계로 도망쳤는데요. 이때 김일성과 박헌영은 단시간에 남한을 공산화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이 완전히 망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부분의 병력을 잃었고 영원 이북의 한개 사단, 숙천의 한개 사단, 박천의 한개 전차여단, 장진 부근의 한개 공병연대와 전차연대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절박해진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스탈린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절했죠. 스탈린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설사 북한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과 직접 대결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든 회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 중국의 참전을 종용했죠. 이때 중국의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은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라는 말로 북한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중국이 참전을 결정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죠. 첫째, 미국의 영향력이 중국 국경까지 미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둘째,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신생 공산정권으로서 체제 안정을 위해 필요했으며, 셋째, 소련의 원조를 얻어낼 수 있었고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넷째, 미국에 대한 적개심도 한몫했었죠. 미국이 타이완 해협을 봉쇄하고 타이완의 일본 귀속까지 검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이런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중공군 따위 미군만 보면 도망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죠. 중국이 5차례나 전쟁 개입을 경고했음에도 무시했습니다.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죠. 중공군은 1차 공세 때 6개 군 18개 사단, 2차 공세 때 3개 군 12개 사단이라는 엄청난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중일전쟁과 국공내전을 거치며 단련된 베테랑 병사들이었는데요. 특히 중공군은 야간 기습과 위장술에 뛰어났고 유엔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전술을 능숙하게 구사했습니다. 200명 규모의 중대를 여러 분대로 나눠 한 분대가 미군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나머지 분대가 전방과 측면을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했죠. 또한 V자 진영을 구축해 적군을 가운데로 끌어들인 뒤 포위하는 전법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란한 나팔과 징소리로 적군을 혼란시키는 심리전도 펼쳤는데요. 유엔군은 3구도선을 넘어선 뒤 전선이 급격히 넓어지고 높은 산악지대가 나타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메가더의 욕심으로 무리하게 전진하다 보니 전선에 빈틈이 생겼고 중공군은 이를 정확히 공략했던 것이죠. 결국 1951년 1월 4일 서울은 또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난길에 올랐는데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특히 흥남부두는 배를 타려는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처음에 2만 5천 명의 피난민만 수송하려 했지만 밀려드는 피난민들을 보고 5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군용선과 목선을 총동원해 가능한 한 많은 피난민을 구출하기로 했는데요. 어린 자식만이라도 데려가 달라며 애원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전쟁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 배가 떠날 때 육지에 남겨진 피난민들이 울부짖으며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증언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당시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군함과 민간 선박을 통해 탈출했지만 거의 같은 수의 사람들이 배가 부족해 그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며칠 몸만 피하다 온다는 생각으로 가족 중 일부만 데리고 피난을 떠났죠. 하지만 이 잠시의 이별이 평생의 이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은 살 곳이 없어 일본인 공동묘지 위에까지 집을 지어야 했었죠. 귀신보다 배고픔과 추위가 더 무서웠다는 그들의 회고는 당시의 절박함을 잘 보여줍니다. 1951년 3월 부산의 인구는 120만 명을 넘어섰고 거리와 골목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영도다리는 헤어진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죠. 영도다리는 당시 유일하게 다리가 들어올려지는 도계교로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였기에 부산을 잘 모르는 피난민들도 쉽게 약속 장소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영도다리 아래에는 점집들이 늘어섰는데 이는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피난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 발생한 이산가족의 아픔은 훗날 굳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로 승화되어 한 시대를 울렸습니다. 일사후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우리 민족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죠. 이산가족의 아픔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분단의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최근 한 90대 노인의 비참한 삶이 세상에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커다란 리어카를 끌며 폐지를 모으는 모습.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간 그의 집은 고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변변한 화장실조차 없어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 노인은 하루하루를 이렇게 버텨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6.25 전쟁의 참전용사였습니다. 잊혀진 영웅의 삶을 알게 된 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전용사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늦었지만 꼭 돕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끈 주인공은 바로 국내의 작은 기업 인프레시였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작년 부산의 한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반찬거리를 훔쳤던 사건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직접 도움을 건넨 바 있습니다. 현지 참전용사들에게 의료 지원과 생필품을 전하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프레시는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태극기 키링이라는 특별한 후원 굿즈를 제작했습니다. 이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서명이 담긴 태극기를 복원한 것으로 단순한 장식품이 아닌 그날의 희생을 매일 기억할 수 있는 상징이었죠. 이 키링의 판매 수익금 일부는 참전용사들에게 전달되며 모든 지원은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 움직임에 동참하며 작게나마 뜻을 보탰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행보에 함께해주세요. 태극기 키링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영웅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